네, 안녕하세요. 청각 박사 박성일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조금은 좀 약간 이거 뭐지? 이런 어떤 주제로 할 건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제 어떤 보청기가 과연 이렇게 나한테 맞고 좋은 보청기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보청기가 뭐 좋을까요? 당장 드는 생각은 뭐 최신 보청기, 최근에 나온 보청기. 그리고 뭐 엄청나게 뭐 채널도 많고 뭐 여러 가지 기능도 많는 그런 보청기가 좋은 보청기가 아닌가? 나한테 맞는 보청기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대부분 사람들이 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요. 사실은 그 부분하고 좀 반대되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그런 기능이 맞는 보청기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되게 맞지 않는 보청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청기가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보청기 가격표인데요. 보시면은 뭐 48채널이라는 제품도 있고요. 채널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이제 올라갔죠. 옛날에는 뭐 8채널, 16채널 뭐 이렇게 뭐 그렇게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채널 자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조금 모호하고 회사에서 어떤 마케팅 용도로 좀 쓰다 보니까 뭐 64채널까지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청기를 하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채널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민감해하거나 좀 잘 모르시니까 보청기를 잘 모르시니까 이렇게 채널밖에 모르니까 채널이 좀 뭐 8채널보다는 12채널 뭐 16채널이 훨씬 더 좋고 뭐 당연히 32채널 뭐 이렇게 채널이 이게 숫자가 올라갈수록 더 좋은 보청기, 더 나에게 맞는 보청기, 더 잘 들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채널만 보시고 보청기를 구매하시면 나중에 굉장히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채널이라는 개념 자체는 원래는 각 주파수별로 소리를 조절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각 회사에서 이렇게 마케팅 용도로 좀 쓰다 보니까 전체로 24채널, 뭐 16채널이라고 해서 16개를 모두 다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채널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보통 요즘에는 8채널이 기본 채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채널 그럼 그 정도 채널 제품은 뭐 나한테 맞지 않는 건가? 내가 잘 안 들리는 건가?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채널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이 보청기가 얼마나 나에게 이렇게 어떤 적정한 어떤 환경에서 내가 속한 환경에서 잘 들리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 더 중심이 돼야 돼요. 좀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그냥 채널만 보고 가격만 보고 그렇게 하시다가는 기능은 굉장히 많은데 나한테 필요 없는 기능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유념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오늘은 제가 거꾸로 얘기합니다. 오히려 채널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능이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나한테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보통 보청기가 이제 금액대가 보면은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옛날에 보청기를 끼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려는 거는 이제 보청기를 처음 하신 분이 아니라 보청기를 이제 뭐 예전에 사용하셨던 분들인데 자, 예를 들어서 보청기를 한 3년, 4년, 5년 잘 쓰셨어요. 어떤 보청기인지 모르겠지만 그 보청기를 잘 쓰셨는데 새로운 보청기를 이제 제가 바꾸려고 합니다. 이제 뭐 한 5년 정도 쓰셨으면은 보청기를 이제 평균적으로 잘 쓰신 거인데 내가 어떤 뭐 덴마크라는 제품을 하다가 이제 독일이라는 제품 아니면 뭐 미국 제품을 만약에 써겠다. 뭐 굉장히 좀 좋은 제품이다. 뭐 굉장히 기능적인 부분들이 기능적인 부분들이 많다. 그렇게 해서 그 제품을 이제 선택을 해서 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옛날에 내가 4채널 제품이었어요. 5년 전에는 옛날에 뭐 8채널 제품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제품 뭐 덴마크나 뭐 독일 제품이 16채널이다. 자, 그러면 대번에 생각하는 생각이 뭐예요? 8채널보다는 당연히 16채널이 좋아졌으니까 최근에 나온 보청기니까 당연히 잘 들리겠지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선택을 하죠. 그리고 항상 물어봅니다. 뭐 이렇게 보청기를 상담하다 보면은 이 제품이 어떤 거예요? 최근에 나온 건가요? 뭐 언제 개발된 건가요? 언제 이렇게 출시된 건가요? 2011년, 21년도니까 21년도에 개발된 건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요거는 2020년도에 개발된 거고요.
요런 기능이 있어서 이제 고객분들한테 잘 맞습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말을 잘 듣는 것 같아도 이게 올해 개발된 제품이 아니네요. 그러면은 좀 잘 안 들리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떨까요? 실제로 최근에 개발된 제품들이 사실은 자기 귀에 더 맞을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청력과 그리고 어떤 기존의 앞에 보청기를 사용하셨던 그런 어떤 이제 어떤 음향적인 어떤 그런 정보들에 따라서 보청기의 만족도, 그러니까 내가 청취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이거는 조금 과장해서 조금 약간 이제 좀 사실 이게 과연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실제로 제가 경험한 일이거든요. 보청기를 한 6년 넘게 잘 쓰셨어요. 6년 정도 보청기를 한 독일 제품을 썼는데 굉장히 잘 썼습니다. 만족도 하고 괜찮았는데 자, 그 제품이 한 6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조금 상태가 안 좋겠죠? 6년 정도 쓴 제품이니까 나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스피커라든지 뭔가 소리가 떨리는 정도가 조금 맑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은 불협함도 있고 잡음도 좀 섞여 있었는데 본인은 그거를 잘 몰라요. 그냥 그런 식으로 계속 또 한 6개월, 1년 정도를 들었기 때문에 그 보청기 소리 자체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된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경우는 대부분 좀 알죠. 그렇게 조금 소리가 좀 이상하거나 뭐 음량이 좀 떨리거나 그러면 아는데 그분은 그냥 그렇게 크게 불편 없이 들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자, 새로운 보청기가 이제 개발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보청기니까 이 보청기는 앞에 보청기보다 더 잘 들릴 거예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보청기를 새로 했습니다. 제가 들어볼 때는 앞에 보청기는 잡음이 좀 많아서 말을 알아듣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새로 한 보청기는 어떨까요? 훨씬 잘 들리죠. 뭐 소리가 깨끗하고 좋아요. 근데 그분이 딱 착용하고 나서 대번에 저한테 얘기를 했던 소리가 못 듣겠는데? 앞에 보청기가 훨씬 나아요. 제가 소리 알아듣는 게 더 낫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거든요. 보청기를 그냥 소리만 들어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로 그 보청기를 통해서 말들을, 어떤 단어들을 어떻게 잘 알아들을 수 있는가는 말 인지 검사가 있는데 정말 놀라운 결과가 있었어요. 실제로 지금 제가 보청기를 새로 한 보청기가 5년이 훨씬 지나서 새로 나온 보청기를 했을 때의 말 인지도 검사가 한 70% 정도 나왔으면요, 제가 듣기에 음질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았는데 그 보청기를 들었을 때는 75%에서 80%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 어떤 일일까?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자, 이거는 우리 뇌에 이게 답이 있습니다. 보청기는 여기에 일단 착용하는 거죠. 달팽이관이라는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이 떨어지면서 말초적인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 부분을 보청기가 대신해서 소리를 올려주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계속 얘기한 것처럼 이거 달팽이관 보이시죠? 예, 달팽이관. 그 달팽이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달팽이관에서 모자란 어떤 소리의 어떤 강도라든지 주파수별로 떨어진 부분을 보청기가 대신 보완을 해서 이제 소리를 뇌로 올려주죠. 자, 그럼 뇌로 올라가는 어떤 그 부분이, 자, 이 보청기가 조금 이상한 소리를요 6개월, 1년 넘게 그 사람은 잘 들었던 겁니다. 잘 듣다 보니까 그 소리에 이 사람이 익숙해진 거고 적응됐고 그 소리를 통해서 말을 알아듣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정해진 거죠. 그 뇌가 그렇게 이제 학습이 된 겁니다. 근데 아주 깨끗한 소리를 들려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과연 잘 들릴까? 대부분 근데 상식적인 거는 잘 들려야 되는데 중추적인 부분이 앞에 그 보청기에 잘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명료도 소리는 잘 들릴 수 있어요. 예, 그 사람이 말하는 거는 소리가 안 들린다 그게 아니라 소리가 작게 들린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소리는 잘 들립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어떤 발음을 알아듣는 부분에서 불편하다, 뭐가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거였어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청각을 공부하면서 박사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부분을 간과한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케이스는 사실 굉장히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있기 어려운, 조금 사실은 굉장히 좀 드문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비싼 보청기라고 해서 나한테 맞는 거는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기존의 보청기를 끼셨던 분들은 잘 고민을 하셔야 돼요. 독일 보청기를 계속 끼셨던 분들이 미국 보청기나 다른 스위스 보청기를 착용을 하셨을 때는
그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 보청기의 어떤 특성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음향적인 정보가 주파수여서 소리를 올려주거나 낮추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내가 한 4, 5년 정도 잘 들었다. 물론 이제 100% 만족은 안 됐지만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하면서 들었는데, 더 뭐 스위스 보청기나 덴마크 보청기가 더 좋은 게 나왔다. 뭐 64,000원이다, 48,000원이다. 와, 좋겠지. 그래서 이제 내 귀가 이제 훨씬 더 잘 들리겠지라고 생각해서 돈을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 더 앞에 한 것보다 투자를 해서 구매를 합니다. 기능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많아졌고 채널이란 부분도 많아졌지만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말 명료도가, 소리는 잘 들릴 수 있어요. 말 명료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최근에 나온 보청기가, 최근에 개발된 보청기가 당신의 귀에, 여러분의 귀에 다 맞고 잘 들리고 말소리를 알아듣는데 굉장히 잘 될 수 있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청각 검사를 통해서 나의 귀 상태가 어떤지, 저음 부분이 좀 좋은지, 안 그러면 고음 부분이 좀 좋은지, 그리고 소리를 인지하는 게 우리가 귀가 떨어진 만큼 소리를 올렸을 때 적당하게 소리가 들리는 부분인지, 사람마다 어떤 소리를 듣는 부분이 굉장히 인지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보셔서 오히려 뭐 예를 들어서 채널이 너무 많은 그런 보청기는 어떤 이제 이제 소리를 인지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 소리를 듣는 영역 자체가 좀 좁은 부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는데 검사를 통해서 충분히 아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청각 전문가를 통해서 나의 그냥 간단하게 소리를 듣고 못 듣고 그런 부분만 체크를 하시면 안 되고요. 소리의 인지적인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셔서 어떤 청력에 따라서 채널이 좀 높은 사양의 보청기가 나한테 맞을 수도 있고요. 기존의 보청기를 사용하셨던 독일 보청기라면은 그 독일 보청기를 에서 조금 더 좋은 보청기의 유형을 따라가시는 것도 좋을 수도 있고요. 앞에 썼던 보청기가 영 또 만족하면서 듣지 못했어요. 그런 경우는 또 다른 형태의 보통 뭐 스위스, 독일 보청기를 하셨는데 만족 못하셨어요. 그럼 스위스라든지 덴마크의 어떤 보청기의 유형을 또 보시고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면요, 나에게 맞는 보청기는 청각 전문가를 통해서 나의 귀 상태를 정확하게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거기에 맞게끔 한 뭐 100만 원대 초반의 보청기가 나한테 오히려 더 소리를 깨끗하게 또 말귀를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체크를 하시고 좋은 보청기를 선택하셔서 잘 들으시고 좋은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